아직도 안 간 종목이 있지요. 포기하면 편해? 포기해야 될까요? 이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야 편한 걸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뜻의 주제일까요? 예. 답을 주시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겠죠. 아, 네, 안 간 종목.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아직도 안 간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아마 저번 시간에 뭐 여러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뭐 안 간 것들이 요새 가는 것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장을 놓고 볼 때 여전히 사실은 코스피 종목들을 보면 10곳 중에 4곳은 PBR이 1배 미만입니다. 즉 청산을 해도 오히려 돈이 남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보면 저평가 업종이 은행, 건설, 철강, 기계, 뭐 저희가 또 의외이지만 자동차, 화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저희가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보다도 오히려 낮게 주가를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아직도. 근데 내년도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는 은행, 건설, 철강, 기계 이런 업종들과 뭐 최근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자동차, 화학 업종에도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내용을 놓고 보면 뭐 내년도 코스피 저희가 이익이 말 그대로 30% 넘게 증가, 급증이죠. 이런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실적에서는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평가 업종 이런 종목에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 주가가 많이 급등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당연히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 모멘텀도 있고요. 근데 PBR이요. 아직도 현대차가 0.7배, 기아차가 0.8배 수준밖에 아직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 업체들이 PBR이 1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화학업종이죠. LG화학, 또 SKC,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2차 전지 종목을 빼면 순수 화학 업체도 효성화학,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들도 보면 내년도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PBR은 마찬가지로 1배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뭐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PBR이 높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1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주도 업종에서도 싼 종목 찾는 흐름이 좀 필요해 보이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12월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죠. 이런 배당주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은행주와 증권주 같은 금융주는 사실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업종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은행주가 압도적으로 투자자들의 큰 좀 배당 수익률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근데 4대 금융지주죠. 놓고 보면 올해 예상 평균 배당 수익률이 5.4%입니다. 근데 그 가장 높은 건 하나금융지주 한 6%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금융지주 한 5.8% 순서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금융지주 회사들이 장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많이 못했습니다. 뭐 저희가 증시 급락 이후에 예전 주가죠, 작년 그때 약 90%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가가 현재 수준이 낮음으로 해서 배당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장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주가가 낮음으로 해서 배당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은행주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금융주 중에서 저희가 증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목별로 또 수익률이 엇갈리기 때문에 좀 투자 포인트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오늘 지수가 55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55포인트대. 그리고 뭐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그 자금을 보면 평소보다 그 규모가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이 매수의 수급 주체가 되면서 말 그대로 오랜만에 지수 상승폭을 놓고 보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기가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요. 말 그대로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기가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로는 사실은 이 외국인의 매수가 더 좀 약해져도 이렇게 기관에서 강한 매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받쳐만 주는 어떤 매수가 나와도 오늘처럼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이후로 이런 시장의 매기가 확산되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박지서 전문가님, 예. 그 JP모건에서 예. 여전히 차화전을 추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아직 주도 업종이 더 간다라는 뜻일까요? 근데 우리는 또 기대하는 게 지금 주도주에서 양극화 해소되면서 좀 확산되는 거잖아요.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되나요?
JP모가 말이 맞는 거죠, 사실은. 차화정 추천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예전에 차화정 저 기억나시죠? 차화정. 예,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그때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다 같이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왜 차화정이 되냐면 자동차, 화학, 정유 말고 차화정이 말 그대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때 차화정이 주도주가 되고 숫자가 나오지 않는 회사들은 약간 그 시장에서 소외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그 업황호전이 기대가 되는 종목, 뭐 자동차, 화학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차화전 당연히 내년도 실적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숫자가 나오는 그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JP모건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서 말 그대로 BBIG, 꿈을 먹고 주가가 올라갔던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가운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 사실 소외됐던 숫자가 나오는 그 반도체라든지 뭐 철강, 뭐 건설, 뭐 이런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지금은 그때 차화정, 지금은 어떤 그런 제2의 차화정 장세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 숫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많이 올랐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지금 조정세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예전과 같은 흐름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 시장에 오늘도 물론 이제 매기가 분산이 됐습니다. 확대가 됐고요. 확산이 됐고요. 이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흐름이 좋으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못 가고 소외됐고 이런 주식들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말 그대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지금은 사실은 종목 교체를 섣부르게 주도주로 만약에 옮기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장에서 말 그대로 기존에 어떤 소외됐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시장에서 말 그대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대로 좀 지켜보시면서 당분간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JP모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혹시 이게 지금 주도의 종목 가운데서 많이 올랐던 주식들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것도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숫자가 보이는데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 그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장 좋은 거죠. 그게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라운드 3에서 예.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섹터 얘기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승리 오케이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내년도에 이제 지금 올해 장이지만 내년도 장이 엄청난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 큰 유동성 장세가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존 예탁금도 예탁금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지 못한 대기 자금들이 지금 현재 한 8,000조 정도가 지금 유동 자금이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부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식 투자 자체 성향들이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2000년도 초반 이런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선진국형 그런 시장으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가는 이 모멘텀 자체는 극히 정상적인 부분이고 이 지금 뜨거움에 같이 올라타지 않으면은 앞으로 갈수록 이 부에 대한 부분은 더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이제 트로이카인 뭐 금융, 증권, 건설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차정, 그다음에 이번에 바이오나 IT 이런 쪽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가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전에도 이제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개인들이 투자 지표로 가장 삼는 이제 저퍼 종목군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실제 이제 코로나 때 1,400대에서 지금 2,700까지 왔지만 실제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은 퍼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퍼 종목군들이 한 40%, 10%가 10% 미만 이 종목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금융, 증권, 건설 쪽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 그다음에 연초가 되면은 그런 쪽으로 매기가 좀 일어날 거로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상대적인 과열권에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로 충분하게 기회가 주어질 거로 봅니다.
이 덜 오른 종목 부분들이 IT라든가 바이오주에 이제 쏠렸던 관심들이 언제 그 부분들이 좀 풀어지느냐 여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이번 만기 이후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박지성 전문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주도의 역할을 하는 그 종목들을 더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또 소외된 숫자가 나오는데 아직 못 오른 종목들 관심 받는 것도 맞는데 신주도주의 왕좌의 섹터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사실 뭐 신주도주 섹터라고 하면 저희가 BBIG에서 저희가 뭐 반도체라든지 BBIG에서 살아남은 건 사실은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뭐 저희가 배터리 또 말 그대로 바이오는 살아남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신주도주라고 제가 할 수가 있다면 저 시장에서 사실은 그 철강업 정도 사실 소외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종목별로 업종별로 보면 이미 많이 오른 게 있고요.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주도주, 뭐 반도체, 또 예를 들어서 뭐 철강, 건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미 주가가 거의 뭐 최고 수준에 있는 게 있고 여전히 중간권이나 바닥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주도 업종을 찾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 주도주,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 신주도주가 되겠죠. 그런 주도주에서 저희가 말 그대로 저평가돼 있거나 지금 여전히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한 가격대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 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강한 주식들이 지금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루하루 그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말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뭐 지금도 여전히 고점권에 있지만 뭐 종목별로 보면 오늘도 뭐 상승폭, 하락폭이 뭐 각각 크게 엇갈린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사시는 것보다는 이미 주도주 또는 아니면 개별주 중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좀 알맞는 투자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